매주 한 편씩 찍다 보니 벌써 이번 영상이 티저 영상과 감사 인사 영상을 제외하고 20번째 영상이 되었습니다.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을 주신 양신 나응식 선생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늘 응원의 말씀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건 2019년 마지막 주말이지만 영상이 올라가는 건 2020년 첫 해가 되겠네요.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평안과 안정을 기도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의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펫샵이나 분양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가보신 경험이 있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연계동물병원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양심을 버리다 수의사의 은밀한 거래 지금 시작합니다. 늘 보호자분들의 오해나 잘못만 지적하고 얘기할 순 없죠. 수의사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자정운동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동물병원에 관한,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예방접종에 관한 여러 루머들은 모두가 보호자들만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보호자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수의학적 지식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전문가인 수의사들에게는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이런 자정행위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호자분들의 오해만 지적하는 것은 역설적인 태도겠죠. 좀 더 깨끗한 진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지만 보호자분들도 믿고 동물병원에 내원하실 수가 있고, 또한 수의사들의 과잉 진료 행위는 그 피해가 보호자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들의 과잉 진료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법이 의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잉 진료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경우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간간히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보여지는 불법 행위, 그 중에서도 펫샵 연계동물병원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펫샵 연계동물병원들은 분양받는 아이에 대해 예방접종도 할인해주고 수술비나 각종 치료비도 할인받고, 또한 분양 전에 건강관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펫샵과 연계행위를 통해 진료비 할인이나 기타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반이냐?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서 이런 연계행위를 과잉진료라고 인지하고 불법으로 규정해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나 수의사들 간의 과잉 경쟁을 막아서 단순히 금전적 수익을 따라서 병원이나 동물병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항을 만들어 둔 것인데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경쟁하면 금액이 내려가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누리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라는 반문이 분명 드실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면 분명 이 반문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법의 규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의료 서비스, 수의료 서비스, 이 서비스들이 잘 지켜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만약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경쟁적 구도를 만들어 간다면 금액이 낮아질 때마다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익을 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낮아지는 서비스 금액에 대해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 절감이 발생하는 것도 자율 경쟁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결국 의사나 수의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은 진료 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원가 절감,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법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계관계에 있게 되면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서로가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데 만약 분양된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있다면 연계동물병원 수의사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검색만 해봐도 연계동물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수의사들은 할인을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그렇게 할까요?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대부분 분양 금액에 이런 서비스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진료를 행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고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기에 맞는 적절한 보호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연계동물병원에서 접종을 다 했다는 보호자들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럴 것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 주변 수의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봐도 대다수의 경험이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분양받아 오는데 연계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왔다. 거기서 심장사상충 검사를 하고 전염병 키트 검사까지 하고 와서 우리 아이는 건강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질병이 없다면 제가 침묵하는 것이 보호자분 정신건강에는 좋겠지만 하지만 절대 그런 사기 행각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제가 심장사상충 관련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는 어린아이에게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왜 그러한지 그 이유는 우측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한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에도 잠복기에 있는 경우에는 키트 검사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행하면서 마치 분양된 아이에 대해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형태의 연계행위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만 생각하고 덤벼드는 것으로 그 뒤에 숨겨지는 진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숨겨지는 진실들이 대부분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동물병원들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수의사도 사람이니까 나쁜 놈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양심적인 수의사들도 정직하게 진료하는 수의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계를 하는 모든 동물병원들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법을 어기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양심을 파는 행위,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현재 수의사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규제가 약한 만큼 그 피해는 보호자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겠죠. 저는 법률 개정을 위해 수의사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보호자분들은 연계동물병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